네,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공군 전투기가 잘못 발사한 폭탄이 경기 포천시 민가에 떨어졌습니다. 네, 15명이 다쳤는데 2명이 중태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상 초유의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훈련 도중에 전투기에서 폭탄을 잘못 발사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예. 또 조금만 이제 조심했으면은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죠. 여기 성진훈련장은요, 포천에 있는 건데 저도 이곳을 두세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훈련장을 좀 비교적 잘 알고 있다라고 보는데 민가 지역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산에 그게 이제 통상 한 6분 능선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이제 널따란 훈련장이 나오고 목표 지점은 여기가 이제 출발선이라고 하면 목표 지점은 이제 한참 떨어져 가지고 거의 능선에 7, 8분 능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7, 8분 능선에 있는 그 목표 지점을 때려야 되는데 예. 뭔가 이제 지금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폭탄은 전부 다 8발이 이상 없이 오발탄이 없었다고 하니 폭탄은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정말 여기에 좌표를 잘못 입력을 했는 건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조종사가 이걸 이제 스위치를 눌러야 이게 폭탄이 날아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기계적인 오류가 있었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예,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밝혀주셨는데 앞서서 공군에서는 이제 사고 원인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전투기 오폭 사고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라고 밝혔는데요. 발표 당시의 상황 좀 듣고 오시죠. 우선 이번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10시 4분경 공군 KF-16에서 MK-82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되어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하되었습니다. 비정상 투하 원인은 현재까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되었습니다. 좌표 입력을 실수해서 비정상 투하됐다라는 건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좌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좌표라는 게 이제 위도, 경도 그러잖아요. 예. 우리 이제 뭐 38선 그러면 위도 38도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시간 그건 할 때는 동경 125도, 124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위도와 경도를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입력을 시키면 통상 이게 도, 분, 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아주 초까지 이렇게 넣으면은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날아가다가 목표물쯤 오면은 이제 거기다가 원래 입력한 것이 그 앞에다가 떠요. 예. 그러면은 누르기만 하면은 그게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위도하고 경도 자체를 잘못 입력하면은 당연히 다른 곳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마 조종사가 입력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 분, 초 이것이 이제 6단계를 넣든지 8단계를 넣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위도 3단계, 경도 3단계 하면 이게 6단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분, 분이 이제 예. 달라지게 되면 그게 한 거리가 6km 정도 나오는데 마침 오늘 이게 나온 걸 보니 목표 지점에서 6km 정도 좀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종사가 입력을 할 때 위도 경도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 1분이 잘못 이제 입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37도 뭐 58분 44초 이렇게 해야 되는데 37도 57분 할 때 그 분이 차이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아마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일단 확인은 됐겠지만 예. 조금 더 분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대만 그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두 대가 똑같이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폭탄이 떨어진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상 보면 MK-82 같으면은 뭐 8발 정도씩 달 수는 있는데 이제 훈련 목적상 이제 4발씩 다른 것 같아요. 4발씩 이제 장착을 해서 갔는데 1번기가 때렸는데 2번기도 똑같이 때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1번기도 입력을 잘못했고 2번기도 입력을 잘못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1번기가 잘못 입력했는데 2번기도 그대로 따라가서 그냥 1번기 때리는 것을 보고 때렸느냐, 이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죠. 지금 6km 차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폭탄이 떨어진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민가 한가운데 떨어진 건가요? 제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게 어딘지 그걸 지도를 한번 찾아서 봤거든요. 훈련장하고는 뭐 직선거리로 보면은 6km가 떨어져 있죠. 그런데 거기가 이제 우리 이동 그러면은 금방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젊으신 분들도 이동 막거리 일동 이렇게 놀러들 많이 가시잖아요. 이동에 가려면은 딱 갈비집이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동 갈비집이 있고 그러는데 그게 성진 성당이라고 있어요. 그게 마을의 중앙이죠. 마을의 중앙인데 하필 한 1분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6km 떨어진 곳이 지금 저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마을의 중앙에 이렇게 떨어진 거죠. 예. 당시 그 마을 이제 한가운데다 보니까 주민들도 있던 상황이고요. 그렇죠. 굉장히 오전이면 한창 일상을 보내고 있을 텐데 당시 폭발 소리가 엄청난 충격처럼 전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목격자들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나 그래서 헬기가 떨어졌는 줄 알았지. 집안이 흔들리더라고요. 집안이 흔들리고 막 연기 같은 게 좀 이렇게 들어오고 집안 쪽으로. 그리고 이제 차단기가 떨어져갖고 그리고 이제 옆집에서 유리 창문이 깨지니까 저희 집 쪽으로 이제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 나갖고 난 저희 집게 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나가서 보니까 옆집에 창문이 다 깨져갖고 저희 집 쪽으로 다 떨어졌더라고요. 탁전이 튀긴 게 교회 앞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앞에가 집이 한 채 있거든요. 네. 그 집이 지붕이랑 다 그냥 좀 주변은 완전히 다 깨졌네요, 집안이. 비행기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높이, 그 높이로 세대가 날아갔고요. 이게 편대 비행하더라고요. 날아가는데 수초 있다가 이제 폭발음이 들리는데 버섯구름 모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뭐 핵폭탄 터지면은.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났어요, 이게. 진동이 집을 흔들었어요. 아이고, 나 전쟁 일어난 줄 알았죠. 전투기 계속 날아다니고 막 갑자기 집 옆에서 폭탄 터지고 그러니까. 네, 주민 인터뷰 좀 보고 왔는데 헬기가 떨어진 줄 알았다, 뭐 혹은 막 전쟁통이었다라는 이제 목격자 증언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노건리라고 하는 곳, 거기가 이동, 여기가 조용한 시골 마을이잖아요. 이동 막걸리도 있고 이동 갈비집도 있고 그러지만 거기에서 이게 한 낮에 10시 좀 이렇게 되면 그 종소리가 들려도 이게 굉장히 멀리 가는 거거든요. 조용한 곳이니까. 여기에 이제 폭탄 한 발이 떨어져도 엄청난 폭발음이 이제 들릴 텐데 여기에 지금 8발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발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놀라시고 혹시 전쟁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마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전쟁 난 것 같았다.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지금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했어요. 한 15명이 다쳤다고 하죠. 예, 최초에는 이제 뭐 한 7명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제 경상 입으신 분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경상 입으신 분들까지 합하면은 막 그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상자도 있고 경상자도 있는데 중상자는 한 2분 정도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경상자인데 사실상 그 경상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목이 뭐 삐끗하거나 뭐 다리가 조금 삐끗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닐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포탄의 파편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살을 파고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제 굉장히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어찌됐든 민간인 분들하고 여기 군인들도 아마 여기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군인은 몇 명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기 성진 성당이라고 있잖아요. 좀 전에 이제 나왔던 거 하면 그것은 군인들을 위한 그 성당이에요. 군인들의 그러니까 성당이군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진 성당도 있고 또 성진 그 교회도 있고 또 성진 불당도 있고 그러니까 장병들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된 곳이죠. 예, 일종의 이제 군종교구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부상자들의 또 상태가 어떤지 또 가족분들이 또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그 파편이
그 어깨 그 날개 축 바로 밑에 목 바로 밑에 거기에 너무 깊게 박혀서 지금 뭐 응급으로 수술은 들어갔는데 수술하고 나서 중환자실로 바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정문에서 나오는데 폭탄이 이제 옆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차가 전복되고 그리고 사고가 난 거죠. 의식도 희미하고 지금 의사들이 일단 수술 들어가 봐야지 안다고 이게 파편이 좀 너무 깊게 박혀서 2시간에서 3시간 소요가 된다고 수술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파편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데 그 파편이 이제 박혀서 수술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또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파편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 다른 또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빨리 이제 그 파편 조각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수술이 뒤따르죠.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어떻게 중상자분들이 빨리 이제 깨어나셔야 되죠. 깨어나시고 또 잘 회복이 되셔야 될 텐데 그래도 생명을 잃으신 분이 없어서 그나마 큰 다행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지금 저기 나오는 거 보니까 군인들도 한 5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인원이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있지만 거기에 군인들도 몇 명이 좀 포함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물과 차량 등의 피해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터뷰를 듣고 오겠습니다. 통나무가 바로 옆으로 떨어져서 2개가. 아이고, 벽이고 어디 검 다 갔어 지금. 문도 뒤틀리지 갖고 열리지도 않고 지금 주위에 지금 막 엉망이에요, 엉망. 내가 머리 털라고 6.25는 안 겪어봤지만 계음 소리가 엄청 컸어요. 아주 아주 표현할 수가 없어. 귀가 막 얼얼할 정도로 벌떡 안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피신 하려고 나갔대. 그랬더니 연기가 딱 보이는 거야. 네, 문이 뒤틀려서 열리지도 않았다. 통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나요? 글쎄요, 뭐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좀 봤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말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그냥 추정은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전술 훈련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이 이제 아주 높은 고도에서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낮은 게 이제 고도를 쭉 내려와서 목표 지점에 폭탄을 터뜨리고 바로 그냥 급 상승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소리는 거기 훈련할 때마다 주민들은 다 들어요. 들었는데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한 6km 정도 차이가 나니까 훨씬 더 주민들은 그걸 더 이제 강하게 그 소리를 들었겠죠. 게다가 이제 이게 한 발 같아도 엄청난 이제 폭음인데 이게 8발이 한꺼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폭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저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창 깨지고 또 무슨 문 뒤틀리고 뭐 저런 정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거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그래도 희생이 한 분도 안 된 것이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 이 떨어진 폭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KF-16에 이제 장착이 된 MK-82인데 이게 어떤 폭탄인가요? MK-82 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이것은 범용 폭탄이라고 그럽니다. 범용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수많은 이제 그 버전들이 나올 수 있는 폭탄을 범용 폭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제 흔히 쉽게 얘기하면 삼성 반도체 이걸 범용 반도체라고 얘기하잖아요. TSMC가 생산하는 반도체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범용 폭탄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500파운드 정도가 되면 대충 이제 한 450g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저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량은 한 22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위력이 있는 그런 폭탄이죠. 이것이 이제 한번 떨어지면요, 그 폭발력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딱 떨어졌을 때 거기에 뭐 구멍이 얼마만큼 생기고 거기에 뭐 얼마만큼 가고 하는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것이 미칠 수 있는 피해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타격을 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반경이 30m 정도 돼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반경이 100m
정도가 예. 되고 파편까지 포함하면은 300m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 8발이 한 지점에 한 구멍에 다 떨어지지는 않고 그 주변에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네. 예. 그러면은 그 파편이 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넓게 파편이 퍼졌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안에 폭약도 들어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 훈련은 훈련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훈련 제목이 조금 이제 길죠. 훈련 제목이 긴데 그 훈련 제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연합 합동 통합 화력 실사기 훈련 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연합 훈련 한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한다는 거고 여기에 합동 훈련을 한다는 것은 육군과 공군이 같이 훈련을 한다는 거고 실사격 훈련을 한다는 것은 이게 훈련탄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하는 폭탄을 가지고 훈련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쭉 굵지만 한미가 연합으로 육군과 공군이 같이 실사격 훈련을 하는 거구나. 그것이 이번에 이제 훈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이번에는 훈련탄이 아니고 실폭탄이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렇게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러면은 아까 원인을 발표를 했을 때는 조종사 네. 잘못이라고 일단은 1차 발표를 했지만 네. 다른 어떤 뭐 기체 결함이랄까 미사일의 결함이랄까 이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미사일은 아니고요. 아, 예, 우리가 이제 폭탄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대공 그러니까 공군 전투기들이 이제 할 때는 요건 네. 이제 미사일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대한민국이 공군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중에는 대전에서 떠서 평양 주석궁을 몇 번째 창문을 때릴 수 있을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사거리 500km 나가는 타우루스라는 미사일도 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미사일은 아주 정밀 표적을 위해서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표적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기 지금 막 밀집해 있어요. 예. 그리고 저기 막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저기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이 이렇게 대대 연대 이런 정도로 지금 밀집해 있다. 빨리 그걸 좀 타격해 달라고 할 때는 전투기가 떠가지고 그쪽에 한꺼번에 가서 포탄을 쏟아내야 네. 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 전술적 상황이에요. 오늘 한 훈련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훈련장의 7, 8분 능선에서 북한군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니 저것을 지금 타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통상 이렇게 4대가 일개 편대가 되거든요. 예. 4대가 이렇게 한꺼번에 쭉 가가지고 때리고 올라가고 예. 그리고 두 번째 편대가 와가지고 때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높은 데서 그러면은 이걸 이제 투하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쭉 내려오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유도하는 폭탄이 아니에요. 예. 폭탄 자체가. 왜냐하면 밀집돼 있는 적들을 한꺼번에 이제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초토화 시키려고 하면은 이게 그냥 비유도 폭탄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바로 때려야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높게서 때리면 좋은데 높게서 이렇게 때리면 때릴수록 정확도는 점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고도를 오다가 제 손을 보면 이렇게 쭉 목표 지점으로 내려가서 때리고 이렇게 올라간단 올라가야죠. 말이죠. 그 때릴 때 좌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좌표를 누르면 그 좌표에 딱 맞게끔 이 폭탄이 가도록 돼 있는데 그 좌표가 지금 조금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죠. 비유도 폭탄이기 때문에 낮은 고도에서 네.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사고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